자, 다시 보면요. 기업과 기업 간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이니까 이제 B2B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정보 시스템을 B2B로 통합한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B2BI라고 그래요. 그죠? I는 인티그레이션이겠죠. 이런 그 B2BI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서 그죠?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즉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표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EDXML을 활용해서 그 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 개가 있어요. 에코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톨크, 이건 MS 겁니다. 비지톨크 이런 것도 있고, 또 로젠타넷 뭐 이런 그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연계 방법의 기술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B2BI라는 말, 이 말은 알아두세요. I가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채널을 중심으로,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고객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관점,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업무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 말 그대로 정보다 이거죠. 데이터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 기술과 고려사항을 설명해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채널 베이스드 그저 인티그레이션인데,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채널을 그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과적으로 업무를 끊김없이 그저 서비스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뒤에도 나올 것 같은데 엔드 투 엔드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그죠, 모델의 표준,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걸 우리는 데이터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밑으로 봅니다. 자, 기업의 채널의 종류는, 이거는 이제는 토픽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채널이라는 거는 현업과 IT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 간에 그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외부라는 거는 파트너 기업,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를 갖고 가고 잘 관리하자, 뭐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게 PRM이죠. 그래서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거는 CRM의 한 종류입니다.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건. 그리고 원자재와 그죠, 그 원자재,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는 그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 기업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보자, 그게 바로 SRM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외부 채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IT 서비스의 채널은 첫 번째 콜센터. 그래서 콜센터의 대표적인 예는 CTI죠. 그래서 전화와 정보 시스템을 연결한 거죠. 전화는 아날로그고 정보 시스템은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들어온 거를 컴퓨터의 헤드셋을 통해서 그저 상담할 수 있게 만든 게 결과적으로 CTI예요. 그리고 모바일의 Q&A나 그죠, 그 웹의 Q&A나 모바일의 Q&A 혹은 상담일지, 이런 게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그죠, 연결되는 그죠,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사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DB하고 공유하자, 그래서 기업의 자산으로 관리하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세일즈 포스 오토메이션 SFA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느껴야 될 게, 얘는 이 이름 자체에서 느끼는 것처럼 어떤 토픽 하나를 딱 지정해 두고 문제를 낸 게 아니라 경영 전반의 모든 용어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 정도만 다 기억해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SFA는 보험에서 영업사원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혹은 고객정보라든가 혹은 계약, 이런 것들을 정보 시스템화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MCI, 멀티 채널 인티그레이션을 그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은 MCA, 멀티 채널 아키텍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콜센터는 전화가 들어오면, 즉 PSTN에 전화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컴퓨터로 연결합니다. 그 컴퓨터로 연결을 할 때 전화 신호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호설정,
콜 프로세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홀을 넘겨주는 프로토콜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술사 공부에서 나오는 건 SIP, 인터넷 프로토콜 써서 홀을 넘겨주는 거, 그리고 랜에서 전용으로 쓰는 H.323 이런 것들이 호 설정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넘겨준다 이거죠. 그럼 CTI 시스템은요, 전화를 컴퓨터의 헤드셋으로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거를 웹화면에서 입력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건의를 등록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웹 포탈에서 우리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오픈 API나 혹은 웹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를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겠죠. 이건 일반적인 웹인 거죠. 그냥. 자, 그리고 ATM기, 그죠? 이거는 ATM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거나 그럴 때. ATM이 ATM 게이트웨이 방식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이거는 ATM 자체의 밴 네트워크, 즉 금융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ATM 게이트웨이라고 나오는 게 인터넷으로 변환한다 그런 얘기죠. 데이터그램으로 IP 주소 붙여서. 그래서 ATM 기기에서 입출금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MCI라는 거는 이렇게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단이 있고, 여기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한다거나 어떤 공통된 개인화 서비스 혹은 업무 규칙을 한다거나 그리고 업무 처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 중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CTI와 콜 프로세싱은 콜센터와 그죠? PSTN의 음성을 이용한 상담 관리고, 그 다음에 웹포탈은 뭐 고객 관리하거나 상품 판매한다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 있죠. 그죠? 업셀링은 아주 싼 물건을 샀는데 그 사람한테 비싼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영업이 업셀링이고, 크로스셀링은 이것도 사는 김에 동등한 요것도 사세요. 그죠? 이런 걸 교차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품 판매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ATM, 그죠? 그 ATM의 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바꿔서, 그죠? 할 수도 있고, MCI, 모든 채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죠. 여기에서의 이 그림은 마치 인터페이스만,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지만, 원래 MCI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채널 공통 업무, 그 다음에 채널 종속 업무. 이걸 나눠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즉 CTI만 있는 업무가 있을 거고 인터넷만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채널 종속 영역이라고,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채널이 뭐든 간에 입출금은 똑같다. 우리는 그걸 채널 공통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MCI다 이거죠.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여기를 연계하는 방식은요, EAI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EAI 어댑터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업무를 돌리기 위해서 그저 엔드-투-엔드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한다거나 특정한 공통의 룰을 재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BAM을 낀다거나 그래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뭐 다 설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하고 채널 공통과 독립 업무로 분류해서 업무 세분화가 중요하고 유입된 채널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해요? 원투원 서비스, 그죠?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매핑, 각각의 기술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래서 EAI를 쓰건 혹은 웹 서비스를 쓰건 뭔가 이런 표준적인 기술들이 이거를 제시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데이터 중심의 인티그레이션. 보통 데이터는요, 우리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데이터의 표준과 데이터의 구조, ER 모델,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 플로우. 우리가 이런 거를 파악하면 통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보통 이제 DW의 그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가입하면 만약에 이게 CRM 시스템이라고 치죠. CRM 시스템에 고객이 가입하면 거기에서 고객 마스터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고 상품이 등록되면 어떤 상품이 입고가 되면 상품 분류와 상품 마스터
거래가 일어나면 트랜잭션 데이터, 그죠? 거래 데이터. 우리가 지금 보면요. 위에 두 개는 어떤 마스터성의 데이터, 그죠? 마스터성의 데이터고, 밑에 실시간 거래는 트랜잭션성의 데이터입니다. 고객 기업의 데이터를 그 마스터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류해서 관리하는 게 뭐냐면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MDM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런 DB도 마스터와 컨트롤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ETL이나 체인지 데이터 캡처, 그죠? 실시간으로 적재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재를 하고 이걸 적재하기 전에 각각의 시스템에서 개별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품질을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DQMS죠.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QMS에서요. 품질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원인 조사하고 개선하는 거를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파일링, 즉 원인서부터 개선하는 거. 그리고 표준 데이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성별은 M하고 F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이터 없는지, 그래서 표준 데이터와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게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데이터 스탠다드를 파악해서 통합 DB를 만들고 이 통합 DB를 통해서 그죠? 피보팅 분석. 예를 들어 피보팅이라는 건 엑셀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사원별 매출, 뭐 지점별 영업사원별 매출 이렇게 차원을 바꿔가면서 분석하는 거고, 또 하나 연관성이나 어떤 이제 그 군집 분석을 하는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중역정보 시스템, EIS는 중역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마켓 시어를 본다거나, 그죠? 이런 UI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요, DW의 그림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그림은 OLTP 시스템과 올랩, 정보계 시스템의 통합 방법이라고 해도 맞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또 하나 MDM의 활용 사례라고 해도 맞아요. 요 내용이 여기 MDM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그림은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리고 DB의 메타 정보 시스템의 그림이라고 해도 이 그림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런 간단한 지금 제가 말로 한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와져 있고, 메타데이터는 명명규칙과 값, 즉 표준을 등록하고 준수율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메타 관리 시스템이에요. MDM은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고, DQMS는 BR, 비즈니스 규칙과 DR, 데이터 규칙을 정해두고 이거와 위배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DQMS 솔루션의 기능인 거고요. CDC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DB의 로그 파일을 보고 있다가 변경이 딱 일어나면 목표 DB에 딱 리얼타임으로 적재하는 게 CDC고요. ETL은 배치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펑션을 돌려서 데이터에 연산을 하고 혹은 합집합을 만들어서 목표 DB에 적재하는 게 이제 ETL 솔루션의 기능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사항은 사실 데이터 쪽에서는 어떤 데이터 표준, 그 다음에 품질, 또 하나 어디에 쓰이냐, 활용,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쪽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4번은 사실은 문제의 질문이 데이터와 채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냥 비교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단어들 반드시 알아두세요.